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병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지식의 탐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 드디어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죠. 교수님, 지식의 탐구 봤더니요, 2회 때 한 번 정도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굳이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어디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네. 그건 출제위원 마음이죠. 제가 만약에 이번에 사회복지고사 출제위원으로 된다면요, 저 같으면 여기서 문제 내요. 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명히 교재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때 출제됐습니다. 또는 3, 4, 5회 때 출제됐습니다. 또는 6, 7, 8, 9, 4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때마다 그 매 연도 그 횟수 사회복지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장도 소홀히 넘어갈 장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지식의 탐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 지식의 탐구. 교수님, 왜 지식의 탐구가 맨 처음에 나옵니까?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뭐 과학적인 방법이냐 또는 비과학적 방법이냐 또는 경험적 지식이냐 아니면 뭐 함의적 지식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지식의 탐구 과정이에요. 지식 탐구. 요게 우리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지식의 탐구, 첫 번째 하단부에 보세요. 지식 탐구의 방법 그러면서 2회 때 한 번 나왔죠. 2회 때. 일단 출제는 되긴 됐어요. 비록 2회 때지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비과학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과학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판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탐구의 방법. 지식 탐구의 방법은 크게 과학적 방법과 두 번째 비과학적 방법으로 나눈다. B는 뭐예요? 아닐 B자죠. 비과학적 방법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과학적 방법이 나왔네요. 비과학적 방법. 요건 노란색으로 제가 판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학적 방법 뭐가 있습니까?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관습에 의한 방법. 전통이죠. 또는 전통에 의한 방법이 있다. 관습에 의한 방법. 자, 한번 밑에 보실까요? 사회적인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옛날에 고대시대에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요. 순장제도. 자, 순장이라는 얘기는 뭐죠? 순장, 우리가 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순장제는 뭐냐? 어떤 추장이, 부족장이, 쉽게 얘기해서 부족장 또는 귀족 또는 가장, 집안의 어른이시죠. 예. 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하였을 시 어떤다?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노예라든가, 살아있는 생명체 노예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 뭐 시녀라든가, 왕 같은 경우에는 부존의 시녀라든가, 이렇게 또는 시종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요? 같이, 이런 말씀 쓰면 안 되지만 생매장 했죠, 같이 생매장 했습니다. 생매장. 죽여서 매장한 게 아니고요, 생매장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순장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공자죠, 공자.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 이미 이 순장 제도가 일반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자 시대는 언제냐? 요거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우리가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중국에 그 수십 개 쪼개져 있는 무슨 한나라, 총나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오나라, 초나라, 진나라, 뭐 명나라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제대로 하고 있대. 이거를 극렬하게 순장제대로 비판한 분이 바로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관습이었어요. 뭐라고 그들을 비판을 했느냐? 오히려 공자를 야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야. 우리 전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적인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 비판 없이 왜 살아있는 생명체를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내 부속만으로 시녀 시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생매장을 하냐 이거죠. 인간의 존엄성 어디 가는 거죠. 그걸 비판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대대로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관습, 전통에 의한 방법. 비과학적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위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요거는 뭐냐 하면 교재 보실까요?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에 전문 기술을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인데 지식의 원천이 타인 또는 타 조직의 권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기술을 가졌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무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무당. 고대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무당.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뭐 이런 케이스. 그러면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델피, 델파이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왕이 얘기합니다. 자, 신께서 나에게 합법적으로 이런 계시를 줬다. 신께서 합법적으로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웅성웅성 됩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야? 지 입으로 떠들어. 신한테 계시를 받았대. 뭐야? 저 사람이 지 마음대로 왕이라고 그러면서 권한을 위임받았대. 근데 그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거가 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 무당 또는 사제한테 권한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무당이 사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타인의 권위가 높은 타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형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권위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직관에 의한 방법. 세 번째, 직관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이거는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직관에 의한 방법.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추론 등을 개입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인식하여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와 같은 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당시의 유행이나 어릴 때부터 교육에 의해 당연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직관은 시험되고 탐구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지구는 평평하다. 요거 대표적인 애 있죠. EX. 뭐예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플레이트, 평평하다. 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지면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둥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자빠지겠죠? 쓰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해요. 그러니 당연히 지구도 평평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직관이에요, 이게.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검증 안 되고 그대로 수용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식물들은 평평한 이 지구 땅들, 얼스 위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동글다는 개념을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직관에 의한 방법이에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거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 이게 바로 뭐다? 직관에 의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명제는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직관에 의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